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아시아투데이의 사설입니다. 아시아투데이의 논설위원 중에 한 분 있으셨겠죠. 근데 아시아투데이 요즘에 활약이 대단합니다. 조중동이 이 실망을 안겨준 거를 국민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설 칼럼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법질서 붕괴 막으려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누구 지시로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하려 했나? 누구 지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국무위원들, 감사원장, 검사들 무더기 묻지마 탄핵은 유례없는 입법 독재. 거대 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관료에 대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22건의 소위 묻지마 탄핵 소추를 발의해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탄핵 대상이 된 것은 행정부의 국무위원들뿐만 아니라 당대표의 방탄을 위해 사법부의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겁박했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등을 탄핵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질 지경에 이른 것이다.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 붕괴 막으려고 비상계엄 초강수, 거대 야당이 감사원장과 검사까지 탄핵한 것은 국가의 사법 기능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원장 탄핵은 대통령실의 말처럼 감사원이 현 정부, 전 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드 정보 유출 등 국기문란 사건 등을 조사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였고, 검사 탄핵도 방탄을 위한 헌법 질서 훼손이라고 할 수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평검사들이 검사 탄핵 반대 입장문을 낸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입법 독재를 통제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회의 기본 법질서를 지키는 최후 보루인 판사와 검사들이 거대 야당으로부터 탄핵받거나 탄핵을 위협받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벗어나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비상계엄이란 초강수를 동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직 검사들까지 탄핵을 당하는 이런 상황 자체를 매우 위중한 사회 사법 질서 붕괴 위기로 보고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자 곧바로 계엄을 해제했다. 누구 지시로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하려 했는지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와 행정부와 검찰을 비롯 사법부의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 검찰은 현직 대통령을 성립 여부도 불분명한 내란 혐의로 올감해 구속하려고 했다. 검찰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와 압력에 의한 것이었는지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검찰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동할 정도로 야당의 횡포를 막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엮는데 앞장서고 있어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검찰은 여론에 편승하거나 여야의 눈치를 보는 듯한 수사를 하지 말고 오직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기 바란다. 자, 이 사설의 핵심은 지금 비정상적으로 나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검찰, 경찰들이요. 이 검찰, 경찰들이 도대체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누구의 지시로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나? 누구의 지시로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엮으려 했나?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지시한 사람을 찾아내서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 예상은 가시죠? 여기 댓글을 보니까요.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을 야당의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배신 의원들을 퇴출시켜라. 이분은 누구의 지시, 이것도 궁금하지만 국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데는 한동훈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죠. 한동훈 때문에 대통령 탄핵된 게 60% 정도 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나머지 40%는 이재명과 민주당보다 역할이 더 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댓글 보니까, 우와, 이쯤 되면 뭐 표현하기도 어렵네. 뇌구조가 몹시 궁금. 근데 사설인데 작성자가 없네. 뭐 이러면서 이 빨갱이들도 또 종합지니까 들어와서 이렇게 방해들을 하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종합 언론사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용감하게 논쳐내기가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조중동이 꼬리를 내리고 선관위에 말하자면 아양 떨고 빌붙고 선관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좀 비판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는 그냥 계엄이 잘못됐다는 여론이 많은 줄 알고 그냥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또 조중동이 앞장서 마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종합 언론지가 12개밖에 안 돼요. 이 중에 하나인 아시아투데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옳았다, 이런 칼럼을 계속해서 내고, 오늘 이 사설도 그거죠. 법질서 붕괴 막으려고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누가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하려 했나? 누가 명령했냐? 이거 찾아내라는 겁니다. 이런 사설은 처음 나온 겁니다. 종합 언론에서 사설에서요. 저 같은 사람이야 얘기했지만 저 같은 사람이 뭐 종합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유튜버니까
보니까 그렇다 쳐도 종합 언론에서도 이제 슬슬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시아투데이가 선두에 섰다 이런 얘기고요. 자, 오늘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도 아시아투데이에서 실었는데요. 여당 지지율이 4%포인트 반등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줄었고 그래서 격차가 줄었는데요. 이게 무슨 효과입니까? 한동훈 효과예요. 한동훈이 나가니까 국힘당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진작에 한동훈을 쫓아냈으면 국힘당 지지율 더 올라갔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안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국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책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여론이 아니 너네들은 여론조사 좋아하잖아. 우리는 여론조사 불만이에요. 과학적으로 제대로 했느냐? 근데 너희들이 좋아하는 여론조사, 조중동이 좋아하는 여론조사, 그 여론조사 헤드라인 달고 난리치는 그 조중동과 국힘당, 너희들은 그렇잖아. 민주당 그렇고 좌파들 그렇고 여론조사에 춤추잖아. 그래. 그럼 너희들이 춤추니까 그 여론조사로 얘기할게.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조사했는데요. 1001명 대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3주 연속 20%대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12월 3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29.7%를 기록했습니다. 국힘이 4% 올랐는데 민주당은 50.3%예요.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이제 높은데, 그런데 의미 있는 게 지난주 52.4에서 계엄 전국에서 민주당은 오히려 2.1%포인트 하락했다. 이게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계엄이 잘못됐다면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고 국힘 지지율이 빠져야 되잖아요. 국힘 지지율은 그렇다 쳐. 그건 배신 정당이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계엄 니들 잘못됐다고 맨날 우기니까 계엄이 잘못됐다면 그게 올라야 되잖아. 그게 줄어들었다 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계엄이 잘못됐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슬슬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탄핵 심판이 헌재 판결 전까지 이제 중단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 심판이 많이 기각돼서 대통령직에 복귀할 경우에 그때 이제 조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저께, 이건 이제 오늘 조사고요. 어저께도 의미 있는 조사가 나왔는데 어저께 이재명 지지율이 37%고 여기서 의미 있는 건 유보층,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도 아니고 딴 사람 지지도 아니고 나는 누구 지지를 유보할랜다, 이게 35%. 그러니까 중도층 민심이 아직 이재명을 의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여론조사로 한 거야. 한국갤럽이 조사했는데요. 1000명 대상으로 만 10세 이상 17일에서 19일 날 전화면접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재명이 37%로 압도적으로 1등은 1등이에요. 당내 대통령감으로 누가 줬느냐. 그런데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 유보한다가 35%인데 요거는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그때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2017년도 이제 지금 비슷할 때 1월이죠. 둘째 주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41%였고요. 그 다음에 판단 유보가, 그때 당시에도 판단 유보가 13%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판단 유보가 13% 불과했고 문재인 지지가 이제 뭐 있었고 뭐 민주당도 지지했고 이런데 지금은 판단 유보가 35%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뒤에 비슷한 시기, 얘는 판단 유보가 13%밖에 안 됐는데 그만큼 정해졌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35%가 판단 유보한다는 건 이재명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의심하는 건 뭐 당연하죠.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저 깜빵갈놈인데 하는 의견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도, 두 가지 의미 있는 여론조사를 봐서도 계엄은 정당했다는 여론이 슬슬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민주당 지지율이 슬슬 빠지고 국힘 지지들이 슬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유보층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이재명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일보에서 꼬집는 겁니다. 휩쓸리지 말아라. 마녀 사냥에 춤추지 말아라. 언론은 중심 잡아야 된다고 깃발을 든 것 같아요. 자유일보가 선봉에서. 조중동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때도 앞장서서 마녀 사냥했는데 왜 이번에도 마녀 사냥하느냐. 이번엔 다를 것이다. 아시아투데이가 뭔가를 짚네요. 맥을. 누구 지시로? 그거 의심스러웠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지시한 사람 결국은 누구의 명령을 받은 거냐. 그 다음에 내란죄로 자꾸 모으는데 누가 이렇게 내란죄로 몰자고 지시를 했느냐. 왜 일사불란하게 경찰, 검찰이 공수처까지 왜 이러고 난동을 부리냐. 누구 지시냐. 그리고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장군들 일사불란하게 구속시키고 막 이랬어요. 그 다음에 직위 해제시키고. 그거 누가 했느냐. 국방부 장관 구속돼 있는데 대통령은 명령 안 했는데 그럼 누가 했느냐. 국방부 차관이 했느냐. 그럼 그 차관은 누구 지시로 했느냐, 아니면 자기 또 단독 독단으로 뭐 쿠데타 일으키는 것처럼 한 거냐. 그거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재명 지시냐, 아니면 이재명도 누구의 지시를 받은 거냐. 시진핑이냐 김정은이냐. 김정은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김정은 지시가 이재명으로 넘어와서 이재명이 지시하니까 그냥 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풀이 그냥 누워버리는 거야. 경찰, 검찰, 이재명의 나라가 된 거야. 선거도 아직 안 했는데 탄핵
심판도 아직 안 나왔는데 이재명의 나라가 됐어?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아투데이 사설로. 내란 혐의로 왜 체포하랬느냐. 결론도 안 나왔는데 누구 짓이냐. 이재명, 임정은 누구 짓이야. 이거 밝혀야 돼요. 이거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여론조사에서 나왔듯이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광화문이요. 지금 엄청 낮았습니다. 농민들이 그 트랙터 몰고 막 그 대통령 관저로 쳐들어갔는데 경찰들이 다 열어줬잖아요. 민주당 애들 말 듣고 다 열어줘서 막 사실상 그냥 윤석열 대통령 무너뜨려라 이런 식인데 열어줬는데 누가 막았어요? 광화문 시위대 시민들이 막았어요. 그 트랙터를. 지금 그 정도 막은 거 정도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들이 이제 몸으로 막는 게 아니라 뭘 든다. 짱돌이든 뭘 든다. 그때 막을 수 있겠느냐 당신들이. 트랙터 가지고 막을 수 있느냐. 누구의 지시로 군대를 또 뭐 움직여. 그러면 군대로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국민들이 일어나는데 못 막아. 지금 국민들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못 막는다니까 이제 시민봉기. 시민봉기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냐? 아니 계엄도 안 통하니까. 계엄에 박수 쳤는데 이제 좀 나라가 정상화되겠구나. 이 계엄도 무력화시키고 이걸 내란 혐의로 몰고 갔는데 근데 누구 짓이냐? 누구 짓이야?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못 참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가당 못 잡으면요. 진짜 시민들 못 참아요.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참나.